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오늘은요, 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올해부터요, 재난 취약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요, 손해보상을 위해서 꼭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가입 대상이 되는 곳은요, 숙박업소나 주유소, 지하상가, 그리고 박물관이나 물류창고부터 장례식장, 여객, 버스, 터미널 등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아파트도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올해 말까지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과태료 300만 원을 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이 부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험 전문가 네 분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좋은보험 가입하기 운동본부 최규재 대표,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최정훈, 재무설계 전문가 조민형,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마스터스 초이스 전문가의 선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조민영 전문가님이 이제 총 2번이나 우승을 하셨어요. 네, 이 우승 비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저도 보험 소비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유용하다 싶은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한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수능 전국 1등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는 먼저 우리 최연진 전문가님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적금의 비밀입니다. 네, 이 적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시중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카슈랑스인데요. 이 방카슈랑스라는 거는 프랑스어로 은행의 방크와 보험의 어슈런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프랑스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시행이 되어 온 제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카슈랑스, 이게 말은 조금 생소한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가도 이제는 적금 함께 보험이랑 같이 판매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뉴스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방카슈랑스에도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스톱 금융 서비스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은행 창구의 직원으로부터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의 비율이 높아지게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게 꼭 마냥 적금처럼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 보호원에서 방카슈랑스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적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25%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일명 꺾기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끼워 팔기식의 강압적인 판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톡톡 보험 설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을 하실 때 이게 만기가 1년에서 3년짜리 만기인 적금인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 상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전화로 상담해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이 방카슈랑스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적금인지 보험 상품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꼼꼼하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우실 때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 것도 다들 아시죠? 네, 이번에는요, 우리 최규재 전문가의 초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이번 주에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보험은 화재 경보기다입니다. 보험은 화재 경보기다. 이게 화재 경보기가 불났을 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왜 화재 경보기죠? 그렇죠. 이제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게 화재 경보기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왜 안간 고친다 이런 네. 말이 있듯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보험 상품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방카슈랑스처럼 은행에서 하는 저축 상품은 돈만 내면 가입이 되는데 보험 상품은 돈만 낸다고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할 때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과거 병력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꼭
발생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가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사항 그러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보험사에서는 이게 건강에 관련된 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떤 의료 행위냐 하면 입원이나 혹은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그리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사실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 중요한데요. 최근 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뭐 암이면 암,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고혈압입니다라는 진단 확정, 그리고 질병 의심 소견.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정확하고 깐깐하게 이 고지 위반에 대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하는 뭐 정기검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검진들 아니면 좀 속이 안 좋아서 하시는 네. 내시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한 뒤에 혈압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혹은 당뇨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심소견을 듣게 되면 네, 근데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나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네.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시면서 보험을 하나 넣을까? 이제 하시면서 네.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봤을 때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보험 가입하는데 괜찮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3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고지 의무 대상에 속하겠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심 소견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되겠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은 화재 경보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불이 나고 난 뒤에 모든 걸 잃고 나서 화재 경보기를 달까 하는 거 정말 솔고 양간 고치기인 것처럼 보험도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실 때 보험 미리 챙기시고 또 의사 소견도 잘 새겨 듣고 꼼꼼하게 보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이 보험인데요. 아는 지인이 와서 권하는 바람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이 보험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CI 보험입니다. 네. 안 그래도 CI 보험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아는 분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와서 좀 부탁을 해서 좀 들게 된 건데, 근데 요즘 그분은 지금 보험 일을 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나 좋은 보험을 해지하는 거 아닌가 좀 했어요, 좀. 네, 보장 기간으로 봤을 때 앞에 가입하신 보험들도 80세 만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CI 보험의 밑에 특약들을 보면 또 80세 만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만기 부분이 가장 좀 걸리고요. 그리고 CI 보험의 특성상 이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걸렸을 때 현재 3천만 원의 80%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먼저 선 지급해주는 구조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선지급을 2,400만 원을 받으시면 사망보험금은 6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이 지금 사망과 각종 진단비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의 구조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장이 우선 좀 부족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우선 80세 만기로 가입하신 저렴한 보험이 있는데 이제 추가로 CI 보험을 또 가입해서 유지하셔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험은 지인보다 나를 위해서 먼저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철저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보험을 꼭 유지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역시 제 생각도 그런데요. 그러면 마지막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2016년 10월에 가입한 프라임 통합 종신보험이 이제 10년 납 20만 원짜리가 있으신데요. 혹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망 보장을 대비하셔서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보험도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적금도 되고 연금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없는 셈 치고 20만 원 넣었는데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분도 이제 그만두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괜히 또 넣었나 하는 고민 중입니다. 사망 보고 위해서 가입한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사망을 대비해서 가입한 상품이 아니라면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정리가 맞겠죠. 네.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지금 산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유지가 맞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가입을 하신 거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품은 제목에 정답이 있죠. 김치찌개 집에 가면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종신보험, 말 그대로 종신토록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건데 이 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셨다면 엄연히 잘못 가입하신 게 맞죠. 저축이나 연금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원하시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상품은 더욱더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손실이 아마 더 커지실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200만 원 넣었는데 뭐 비싼 수업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으면 정리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도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특약들이 80세 만기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세 만기가 되는 상품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하시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정기보험도 저렴하게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약 부분만 삭제를 하시고 나중에 100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암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특약마저 삭제를 하고 따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I 보험과 통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보험을 앞으로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합이 5,800만 원 정도가 되시거든요. 뭐 특별히 보장이 좋거나 뭐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보험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시청자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험만 많이 넣고 있다가 뭐 정작 나중에 유지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프시거나 다치지 않으셔서 이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되면 이 보험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적당한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 뭐 연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을 없앤다고 해서 보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줄인 만큼 100세 만기 비갱신형의 형태로 보험을 보완을 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정 내용을 다시 듣고 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좀 조언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방송이 끝나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우리 상담 내용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좀 건수가 많았어요. 5건. 이런 것들은 확실히 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나이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료 납입에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퇴직이나 소득에 좀 변동이 생기셨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런 상황까지 미리 고려를 해서 적절한 보험료와 100세 시대에 맞는 보험으로 점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장 내용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유지 기간이 길거나 보험료가 저렴할 경우에는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장 내용이 좋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거나 유지 기간이 짧았을 경우는 새로운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 구조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약들이 있을 때는 특약 삭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맞춤옷 같은 보험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